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페인에서 이제 고속 열차가 충돌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39명이나 사망을 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안타까운 이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언제 일어났냐면은 어제 1월 18일 오후 7시 45분쯤에 현지 시간으로 스페인에서 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하이스피드 이 고속 열차가 가다가 열차의 뒷부분이 탈선을 이렇게 또 하면서 빠져나왔나 봐요. 빠져나오면서 이 지나가고 있었던 열차랑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부딪혔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최소 지금까지 확인이 된 사망자들의 수는 39명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상자들의 수는 150여 명이다 라고 합니다. 150여 명 이상 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하면서 이 중에 75명은 입원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15명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이스피드 트레인이지 않습니까? 고속 열차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탈선이 이렇게 되면서 마주오고 있었던 열차랑 이제 충돌을 이렇게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충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신들이 막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는 등 굉장히 좀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군대까지 투입을 이렇게 또 시키고 이제 민간 경비대가 이렇게 또 투입이 이렇게 또 되면서 밤샘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제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사람들을 막 찾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을의 스포츠 센터가 임시 병원으로 이용이 되는 등 굉장히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이제 하이스피드 이 고속 열차가 충돌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열차들이 전면 중단이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총리는 원래는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포럼에 참석을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취소를 하고 이제 현장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이제 선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문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 구간이 작년 5월 달에 보수가 끝난 그런 기찻길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선 구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탈선이 될 이유가 없는데 탈선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런지 철저한 조사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통부 장관은 이제 선로 용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보수를 이렇게 또 마치면서 이제 철로 같은 거 이제 보수를 이렇게 또 마치면서 제대로 이제 보수를 하지 않지 않았나. 아마도 용접 같은 것들 잘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빌고요. 정말 좀 이런 뭐 부실 공사 같은 것들 절대로 일어나면은 안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검사 같은 것들 정말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나겠죠. 어쨌든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이런 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 국가들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가 오늘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확고하다, 데피언트하다,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전혀 굽히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테리프 킹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린랜드 이제 매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그린랜드를 매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관세 폭탄을 계속 이제 매기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있는 8개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이런 이제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이제 매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25%의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유는 계속 이렇게도 말씀드리지만 그린랜드가 미국 국가 안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리고 나토가 지난 20년 동안 그린랜드 근처에 있는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나 뭐 중국 이런 이제 선박과 같은 것들 위협 같은 것들 다 이제 제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거는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총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당신네 나라가 노르웨이가 나한테 평화상을 주지 않았다. 평화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가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평화만을 생각을 할 의무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미국의 이익만 생각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뒤끝이 이렇게 심한 사람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 총리는 나와가지고 노벨상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제 노르웨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노벨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축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웃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노벨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대한 그 평화에 대해서 나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미국만을 위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린랜드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노벨 평화상이랑 그린랜드랑 연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사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그린랜드를 못 먹으면 이제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유럽이나 이제 나토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유럽에 대해 가지고 동맹에 대해 가지고 블랙메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공갈 협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한계선을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유럽도 강력한 보복 조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에다가 우리는 바축거포를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에다가 대고 930억 유로의 규모의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규모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바주카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설문조사에 이렇게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 성인의 70% 정도는 그린랜드 매입을 위해 가지고 연방 예산을 사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반대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이제 매입을 이렇게 떠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70% 정도는 왜 그린랜드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이 그린랜드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군대를 사용을 하는 것도 86%가 압도적으로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은 동맹이니까 왜 동맹국들을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면서 땅을 이제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이 그린랜드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고 유럽은 더 난리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벨상 이 이야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벨상을 내가 작년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린애도 아니고, 네, 진짜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더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골드 프라이스랑 그리고 실버 프라이스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가지고 갈아치우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먹기 위해 가지고 유럽에다가 대고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안전자산 금은 가격이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영상 하나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갈 것인지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이 계속 오를 거라고 했는데 와, 금이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은 온스당 4,689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에 60%나 이 금 가격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금뿐만이 아니라 은은 더 미치도록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은 온스당 9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지금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먹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 안전자산을 엄청나게 지금 선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이제 중앙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들의 금 비축량이 엄청나게 좀 확대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은 오늘은 장을 열지는 않았지만 유럽 증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유럽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린란드 위협에 따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국 지수가 뭐 0.4%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 지수는 1%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이제 프랑스는 1.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금 가격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금강 업체들의 주식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유럽에 대고 관세를 뭐 10%, 25%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930억 유로의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둘 다 지금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공포에 질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매일 1%씩 꾸준히 하락하는 장세가 이어질까봐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이제 평가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에서도 동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무역 긴장 고조이다라고 이 IMF에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이제 먹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또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토 자이언트들, 굉장히 커다란 이 자동차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대고 이제 관세를 10%, 25%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독일 3사 복스와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이 주가들이 2.5%에서 3%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럭셔리 브랜드도 이제 포르쉐가 3.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페라리가 2.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52주 최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최근 1년 내 최저가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거밖에도 스텔란티스,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스텔란티스도 1.8%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10%, 25%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 공급망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특히 이제 북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이 유럽에다가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유럽도 미국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관세 충격까지 지금 주고 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자동차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초토화가 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평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월드 오브 피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원래는 이 가자지구가 초토화가 난 것을 그를 뭐 재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그 평화위원회를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을 여기 이제 월드 오브 피스에 초청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렘린궁 이 대변인은 이제 나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러시아는 평화위원회에 참석 초대를 받았다라고 크렘린궁에서 확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한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볼드 오브 피스에 참여를 할지는 아직은 확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모든 기관에서 다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빠져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우선 핑계로 삼아가지고 볼드 오브 피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볼드 오브 피스에 여러 가지 뭐 챕터, 뭐 헌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뭐 가자지구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가자지구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볼드 오브 피스라고 이렇게도 만들어두고 새로운 유행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선 이제 푸틴 대통령을 먼저 이제 초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뭔가라는 그런 소리지. 국제 정세에 좀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볼드 오브 피스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가자지구에 휴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제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비무장화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 가자지구 엄청나게 지금 평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지구를 재건을 하는 것을 이제 감독을 하기 위한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설립을 한 국제기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이렇게 또 맡으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 전 영국 총리 뭐 친이스라엘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또 핵심 집행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60개국의 초청장이 발송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헝가리, 베트남,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이미 수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 터키, 캐나다,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초대를 이렇게 또 받고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린 여기 이 볼드 오브 피스에 가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1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은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를 하면은 연구 자리를 준다. 영구적으로 볼드 오브 피스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하나 준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냥 가입을 하면은 3년의 임기만 가지게 된다. 하지만 10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은 돈을 내면은 연구 회원 자격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느냐, 유엔 안보리를 지금 대체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의 그 통치 계획을 이렇게 또 보면은 20개의 그 단계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치 계획을 이렇게 또 보면은 가자지구는 정치색이 없는 팔레스타인 전문가 위원회가 일상 업무를 이렇게 또 맡고, 그리고 이 볼드 오브 피스가 상위 기관으로 있으면서 자금이랑 그리고 통치를 감독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팔레스타인의 그 의사 결정권은 이제 배제가 된 채 이거는 신식민주의적 모델이다라는 비판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자지구가 이제 미국 아래에 있게 되는 게 아니느냐. 이 평화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느냐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동맹국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동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따르고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포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네소타에다가 군대를 투입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에 있는 제11공정 에어본 디비전, 그러니까 공수부대를 1,500명을 지금 대기를 시켜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몇 명이 떨어지면은 공수부대면 하늘에서 막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500여 명이나 되는 현역 군인을 지금 5분 대기조로 지금 만들어 놨다고요. 그냥 몇 명이 떨어지면 바로 날아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추운 지방에서 작전을 계속 했던 그런 군인들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보면은 혹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래스카에 있는 군인들은 굉장히 혹한기 안에 적합한 전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가 시위가 너무나 격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Insurrection Act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폭동 진압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동 진압법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거는 1807년도에 제정이 된 그런 법령이다라고 합니다. 200년 전에 제정이 된 그런 법령이면서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에 치안 유지를 위해 가지고 군인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사용이 됐었던 이 폭동 진압법, 이 인슈렉션 액트는 바로 1992년도에 LA에서 일어났었던 LA 폭동 사태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조시 부시 대통령이 썼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미네소타에다가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아니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혀 쓸 그게 아니거든요. 폭동이 없어. 뭐 사람들이 뭐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시츄에이션을 에스컬레이트를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별것도 아닌데 긴급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보복 캠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단을 해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정치적인 보복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얼마 전에 요번 이제 1월 달에 어떠한 남성을 아이스가 구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구금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텍사스 그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뭐 불체자인가 봐요. 니카라과 출신의 불체자인데 36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빅토르라고 하는데 1월 6일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아이스 구금 시설로 이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월 6일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 아이스 구금 시설로 이송이 됐는데, 그런데 1월 14일에 며칠 전이죠. 5일 전에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살을 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살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빅토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 3월 달에 미국에 입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입국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이민 재판 출석 동지서를 이제 이 빅토르한테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25년도 8월 달에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불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불출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1월 6일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2026년도 1월 달에 체포가 되었다라고. 체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사스 엘파소로 아이스 구금 시설로 이송이 됐는데 거기에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팀 월즈 주지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 아이스 구금 시설들이 너무나 이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즉각적인 조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티나 뭐 상원 의원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것 또한 무의미한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구금자들의 안전을 최소한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이 아이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한 조사를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이 아이스의 그 구금 시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제 구금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민자 구금 시설 내 사망자들의 수는 연간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금 시설 내에서 자살은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진짜 하나 봐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수용 인원을 한계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도 부족하고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환으로도 이제 많이 사망하고 질환으로 이제 사망하는 게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생을 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 오늘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데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오픈하고 어떤 것들이 클로즈가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관공서, 학교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오늘 쉰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도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또 자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도 오늘은 쉰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오늘은 휴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오늘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뭐 마트 같은 것들이나 상점, 식당들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렇게 한다. 일반 비즈니스들은 평소처럼 일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이 마틴 루터 킹 데이에는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 파크 들어가는 곳이 공짜였거든요. 공짜였는데 이제는 마틴 루터 킹 내셔널 파크 공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무료로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플라그 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플라그 데이인데 그런데 날짜는 자신의 생일이다라는 그런 소리. 자신의 생일날에 내셔널 파크 들어가는 공짜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니얼 패스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니얼 패스 사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가리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붙이니까 만약에 내셔널 파크 애니얼 패스를 보여주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가려 있다 그러면은 무효 처리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오늘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주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셔널 파크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주립공원은 오늘 하루 모두 무료 개방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들은 모두 다 무료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시간이 오늘부터 굉장히 추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서부 미시간, 이 웨스트 미시간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또 내리고 있어가지고 시야가 거의 확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와이드아웃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오늘 내일 조심해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남부 미시간 이 디트로이트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림으로 해가지고 주의보가 이렇게 또 발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야가 또 여기도 가리고 있다고 하네요. 1마일 미만으로 이제 급격히 짧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미시간 북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 북부 지역에서도 눈이 또 이제 많이 내리고 이제 바람이 이렇게 또 불어서 이제 와이드아웃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돌아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시간주 허드슨빌 그 근처에서 백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합니다. 와이드아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눈보라가 이렇게 또 일어나 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밖에도 여러 이제 고속도로에서 와이드아웃으로 인해 가지고 트럭들이 막 사고가 나고 다중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는 미시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다녀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야가 안 좋을 때는 보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이렇게 또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브레이크 잡으면서 설 수 있는 그 거리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또 다녀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불을 이렇게 또 켜고 다녀야 된다. 헤드라이트를 이제 켜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서 차량들이 이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멈추려고 하면은 이제 엑시스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 미시간주는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와이드아웃이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운전 조심하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5년도 작년에는 이 5% 성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부의 목표치를 이렇게 또 달성을 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4분기 이제 성장률을 이렇게 또 보면은 4.5%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이렇게 또 돌렸다고 합니다. 수출 밀어내기를 다른 나라들로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내 가지고 이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를 이렇게 또 찍었다라고 합니다. 1.19 트릴리언 달러, 1.2조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무역 흑자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들도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출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 내수를 보면은 중국 내수의 소비는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도 계속해가지고 위기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은 건국 이래 최저 출생아 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5년도 출생아 수를 이렇게 또 보면은 792만 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9년도 신중국 건국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제 1년 전이랑 이제 비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7%나 급락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의 총 인구는 4년 연속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4억 500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출생아 수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중국은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굉장히 높고, 그리고 경기가, 이 내수가 지금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으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아기를 이제 갖는 것을 포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아이를 낳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중국은 집값이 계속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달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7%가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부동산 투자는 17.2%나 급감을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산업 자체가 붕괴 위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도 굉장히 나쁘고 중국의 인구도 지금 위기이고 내수도 지금 엄청나게 나쁘고 수출만 엄청나게 일부러 막 억지로 밀어넣어가지고 GDP는 성장을 잘 하긴 했는데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러다가 만약에 중국 무너지고 지금 뭐 미국도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무너지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도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IMF에서 이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위험이 잠재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26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3.1%에서 3.3%로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무역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잘 버텨낼 것으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는 세 개의 큰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 긴장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인수를 하는 제안에 이제 반대를 하는 유럽 국가들 8개국에 대해 가지고 관세 위협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을 저해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이 유럽에다가 대고 이제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뭐 트레이드 바주카포를 이제 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동맹국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일인데 동맹국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밖에도 또 다른 이제 세계 경제 리스크는 바로 AI 거품 붕괴 우려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AI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소비랑 투자가 위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다 이제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 밖에도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도 아직도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가자지구도 아직도 계속 뭐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진짜 오래 갑니다. 거기에다가 미국하고 유럽이랑 그린란드를 두고 좀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 3대 리스크가 여기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또 이제 가장 커다란 위험 중에 하나는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위기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형사 조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 보복 그런 조사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빨리 내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이 경제 지표들 보고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잘 잡을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금리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을 정치적인 보복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엄청나게 위기에 있다라고 지금 이 IMF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 IMF에서는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IMF에서는 전 세계 물가 상승률, 이 인플레이션은 작년에는 4.1%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는 3.8% 그리고 내년에는 3.4%로 점진적으로 이제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스텔란티스 있지 않습니까? GM, 포드,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이렇게 또 있는데, 스텔란티스는 합병 5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주식이 자그마치 43%나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 5년 만에 라고 합니다. 이 2021년도 1월 달에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그리고 PSA가 이렇게 또 합병을 했다. 프랑스 이 자동차 회사랑 이렇게 또 합병을 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주가는 43%나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텔란티스 회사,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합병을 주도를 이렇게 또 했었던 카를로스 CEO가 실적 부진과 그리고 비용 절감에만 집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비판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CEO 안토니오가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토니오 스텔란티스 새로운 CEO는 턴 어라운드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회복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지프 그리고 램에다가 엄청나게 집중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은 지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랭글러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리고 램 픽업 트럭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만 엄청나게 집중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전에는 이 전기차에다가 좀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추진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다가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 절감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사랑 좀 이제 많이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공급사랑 그리고 노조랑 좀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관계를 회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2026년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실행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스텔란티스를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 뉴스도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챗 GPT 만든 이 오픈 AI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오픈 AI는 이 다보스에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다보스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첫 번째 기기, 새로운 이 AI 기기를 출시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 스케줄을 온 트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 아이폰 디자인을 이제 주도를 이렇게 했었던 조니 아이브 있지 않습니까? 조니 아이브가 이 오픈 AI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협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이 AI 기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샘 알트만 CEO는 나와가지고 이 새로운 이 AI 기기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피스풀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을 놀랄만하게 굉장히 심플할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화면이 없는 뭐 핀 같은 것들이나 뭐 이어피스, 뭐 몸에다가 착용을 하는 웨어러블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AI의 새로운 이 디바이스는 개개인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직은 모른다고요. 올해 말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오픈 AI 새로운 기기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한번 이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전력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전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모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망이 이제는 더 이상 모자라 가지고 이 AI 데이터 센터도 만드는 것도 이제 한계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크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전기료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반감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려버려가지고 이 지구 궤도로 이제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구름도 없고 그냥 우주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이다 보니까 이 24시간 동안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료가 빵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 지구에다가 만든다고 하면은 열도 엄청나게 식혀야 되고 전력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에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스페이스X에서는 우주 슈퍼컴퓨터를 구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 이 AI 슈퍼컴퓨터를 우주로 올리기 위해서는 스타쉽만이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가장 강력한 이 로켓인 스타쉽만이 이 AI 칩에 필요한 장비들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지구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SpaceX만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광 케이블이 아니라 레이저 통신 기술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광 케이블 대신에 진공 상태에서 레이저 빔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주에는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칩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가지고 스페이스X에서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열을 식혀주는 레디에이터를 설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슈퍼컴퓨터를 이제 올려놓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픈 AI에서는 스토크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인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켓 스타트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스페이스X 지분 7%가량을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구글도 이득을 많이 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게 전력이랑 굉장히 크게 연관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전력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주로 이제 보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우주로 보내는 게 다 성공을 한다. 와, 그러면은 또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이제 벌어들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월스트리트저널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과연 이 관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결국 이 관세는 미국인들이 다 낸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경제 연구를 했다고요. 경제 연구를 이렇게 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나 기업이 관세를 낸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해본 결과 미국인들이 거의 모든 이 관세를 내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세는 사실상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비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입 물가가 오름으로 해가지고 고스란히 그 비용들이 다 소비자가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관세는 소비세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들이 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구구파들, 좀 이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진 사람들, 그리고 트럼피들, 이런 사람들은 관세는 무조건 그 중국이 내는 것이고 그 해외 수출업자들이 다 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막 얘기를 한 지가 거의 지금 1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대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를 해본 결과 결국에는 전부 다 우리들이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한테 감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퍼센티지로 감세를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면은 부자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감세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감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주고 있으면서 정작 이 인컴텍스 감세를 해준 게 우리 이제 소비세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세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관세. 내가 이제 테이프 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들의 돈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다가 대고 관세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또 이제 보복 관세를 지금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위기이고 우리 소비자들도 위기이고 좀 여러 가지 악영향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관세로 인해 가지고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결국에는 우리들이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이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